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수고합니다. 기대하여 윤회 바로 이동하십니다. 거기 안 나와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쟁에 드리겠습니다. 중국선과 호국 용제에 대하여 동의해 바로 일도동 운영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렸습니다. 이제 방금 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과 중국을 동원한 우회 압력 등 양동작전으로 대북 압박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첫 오자대면 TV 토론에 나서 안보와 경제, 사드 배치 등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권 안정을 보장할 것이란 관영 매체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당초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미중 압박에도 김정은은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고 6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외신들을 모아놓고 평양 여명거리 준공을 찬양했습니다. 첫 TV 토론회를 가진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안보 이슈 등을 놓고 격돌했고 자질 논란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4.12 재보선에 나타난 지역별 민심 흐름도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에 관여해 비선 실세 논란을 빚은 박경철 원장이 최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서초동그룹 등 박 원장이 주도한 비선 모임이 여러 개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현직 검찰지청장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는데 2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용의자를 검찰 측 실수로 풀어줬다 다시 잡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두 정상의 전화통화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정권을 도울 것이지만 핵무기 개발 때문에 북한이 군사공격을 받더라도 중국은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핵실험 시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제기한 환구시보는 오늘은 아예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美国其实向叙利亚发动空袭，就是说美国可以单独采取行动。 심지어 북한이 핵개발로 군사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중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강화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喊了10几年和平对话，但是反而不但没有解决问题，反而朝鲜现在是越来越发展的核武器越多。 중국 세관은 지난 2월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시킨 이후 북한산 석탄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중국 정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은 당근 책을 꺼내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If I'm going to instruct my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경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这是中方本来就不是一个汇率操纵国，这是一个客观事实. 중국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론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 기업은 미국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IMF의 감시 속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됩니다. 보복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는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면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수출과 중국 내 투자 유치가 모두 위축될 위험을 피하게 된 겁니다. I think he want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We talk trade, we talk a lot of things, and I said the way you're going to make a good trade deal i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미중 정상의 통화 이후에 나온 점도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대북 압박과 무역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뭔가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미국의 칼빈슨함 항모전단 한반도 이동 배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미군의 통상적 항해일 뿐이라며 대북 군사 행동을 고려한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김정은은 큰 실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할 수밖에 없다. 연일 북한의 경고장을 날리며 군사 행동까지 암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오늘 칼빈슨함의 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도 통상적 작전일 뿐 대북 군사 행동을 고려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nd its movements in the Pacific are made in a way that's planned by the military planners. There is no particular objective in its current course. 북한 문제 해결을 일단 중국에 맡기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엔 항공모함뿐 아니라 핵 잠수함도 있다는 걸 김정은에게 전해달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다고 말해 여전히 군사적 압박 카드는 남아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권을 보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카드를 내보이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군대는 지구 최강이고 김정은은 실수하는 것이라며 가차없는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주면 앞서 보셨듯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조작 등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양동 작전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박원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 자산들입니다.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다시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F-35 스텔스 전투기도 일본에서 항시 대기 중입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직접 압박해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한포 외교입니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핵포기를 이끌어낼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중국에 석탄을 팔아 막대한 외화를 챙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정한 분량 이상은 절대로 사주지 말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대북 석유 공급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대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상당량의 북한산 석탄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트위터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하면 좋은 일이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결국 고심하던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나흘 뒤 전화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반영됐는데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중국을 이용한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동 작전으로 북핵 문제가 근원적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정은은 이렇게 사면 초가 처지로 내몰리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전투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현지 지도에 나서는 등 미중의 대북 압박에 벼랑 끝 전술로 맞서겠다는 모습입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무장 헬기들이 화력을 퍼붓고 북한군 낙하산 부대는 수송기에서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특수부대는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북한 육해공군 최정예 특수부대들의 타격 훈련 대회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남반부의 산발을 주름 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중국까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자 김정은이 특수부대들을 총동원한 겁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서 핵 포기와 함께 대북 송유관 차단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강대강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제재를 건들 수 있다. 제재를 견디고 나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더라. 트럼프가 저러다가 말지 혹은 남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혹은 중국이 우리를 설마 붕괴까지 몰고 갈 수 있겠는가.
사면 초과에 몰린 김정은이 첨예한 군사적 압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일단 시간 벌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버틸수록 군사적 압박은 물론이고 금융제재 등 모든 분야에서 미중의 대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김정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북한은 또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전망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입니다. 4차례 핵실험을 했던 이번 갱도 입구에 소형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일 위성사진에선 갱도 입구에 검은 물줄기가 보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물줄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열흘 전에는 새로 파낸 폐석도 포착된 반면 이번 사진에서는 폐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갱도 굴착과 물 퍼내기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원본부 앞에는 장비 운반대 11개가 놓여 있고 지휘통제소와 위병소, 검문소 등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8노스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새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곧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가 됐건 5개가 됐건 기본적으로 12시간 내에 전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단추를 누르라는 명령만 내리면은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6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T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은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유사시 철저한 응징을 주문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강력한 징벌적 외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은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응징, 제거 작전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의 핵심 전력인 특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 권한 대행은 이달 안에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응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윤 장관은 중국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가 채택할 새 대북 제재법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진출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평양의 항공사진 모습인데요.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여명거리가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과 영생탑 등 북한의 대표적인 우성화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부터 외신 기자들을 소집해 빅 이벤트를 예고했는데 알고 보니 여명거리 준공식으로 대내외에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김가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풍선들과 평양 시민 수만 명이 여명거리를 채웠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태포를 끊으시었습니다. 준공식장에는 당정군 최고위층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른 새벽부터 소집한 외신 기자들은 맨 앞줄에 배치하고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원수들이 정수리에 몇백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무서운 절퇴를 안긴 역사의 기림인 날 승리이며 북한 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여명거리 준공식 취재를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We got a phone call just after 4 o'clock this morning telling us to dress up in suits, leave our phones behind. They didn't tell us where we were going, but we were put on buses. 그러면서 외신 기자들을 여명거리 준공식에 데리고 가 김정은의 근접 촬영까지 허용하며 체제 선전에 이용했습니다. 상당한 권력 구조의 권위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대규모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토목공사 이런 데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화려한 치적 사업을 과시함으로써 도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시고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남편분 씨. 문익환 목사도 남편분 씨. 문재인이도 남편분 씨. 자, 이걸 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분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갔다가 제 갈 길로 갈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